안녕하세요. 오일독 채널의 멍상궁입니다. 오늘은 펫 아로마 테라피 16번째 시간인데요. 영상을 제작하면서 주제를 정하는 것은 늘 고민거리인 것 같습니다. 역시나 오늘의 주제를 정하면서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고민 끝에 오늘의 주제는 슈나우저 견종에게 효과적인 샴푸바를 만들어 보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것이 에센셜 오일이나 천연 제품은 마법의 오일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특정 질병에 적용할 때는 보조적인 수단이고 평소에는 해로운 것을 좀 더 순한 것으로 바꿔 사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6년 정도 펫 아로마 테라피를 해오면서 드라마틱한 순간을 경험한 것이 딱 3번 있었습니다. 물론 그보다 좀 더 많이 어떤 증상들이 완화되는 것을 보긴 했지만 정말 놀랍고 이것이 정말 마법의 오일인가 하는 생각을 한 것이 딱 3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1살짜리 아기 푸들이었는데요. 이 녀석은 언제나 기분이 업되어 있어서 하루 종일 푸다닥거려 반려인들이 힘들어하던 녀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격을 고치려고 한 게 아니고 제가 천연을 처음 시작했을 때라 신기해서 이것저것 만들어서 주변 반려인들에게 선물을 마구잡이로 하던 시기였는데요. 요 녀석에게는 입욕제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욕제에 카모마일 로먼이 들어가 있었고 파다닥거리는 녀석 때문에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던 반려인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입욕제를 사용하고부터 그 녀석이 너무나 멀쩡한 녀석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뛰어와 입욕제의 효능이 성격을 고치는 거냐며 놀라셨더랍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카모마일 로먼이 진정작용이 있어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니 그것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께 제가 레시피를 알려드려서 카모마일 로먼을 다른 오일들과 블렌딩해서 룸 스프레이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다 보니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룸 스프레이를 사용하지 않아도 성격이 고쳐져서 굉장히 기뻐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비슷한 경우일 수도 있는데요. 두 번째는 3살짜리 골든 리트리버가 있었는데 피부병이 있어서 아주 많이 가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병원도 다니고 했는데 약 먹을 때뿐이고 병원을 2년 넘게 다녔던 가족들이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토피용 샴푸바를 선물해 드렸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괜찮아졌습니다. 그것이 병이 완쾌가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선물한 샴푸바로 목욕을 한 후에 아이가 긁는 것을 멈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샴푸바 말고 다른 것들도 뭐가 없냐고 해서 그때 세트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샴푸바, 보습로션, 입욕제 등의 레시피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 마지막 케이스인데요. 제 주변에 슈나우저를 키우시는 분이 2분이 계셨습니다. 둘 다 어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1살과 2살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그전에는 슈나우저를 키워본 적도 없고 또 우리 녀석들을 입양하기 전에는 강아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강아지들이 피부병이 심한 존재인지를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2분이 키우는 슈나우저 2마리가 둘 다 피부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한 녀석은 입양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피부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다른 한 녀석은 입양하고 1년 정도 지나면서부터 피부가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도 다니고 먹을 것도 신경 쓰고 있는데 크게 호전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2분 중 한 분은 서울대 동물병원을 계속 다녔는데도 조금의 호전만 있을 뿐 다시 비슷한 상태로 돌아오고 난다며 굉장히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슈나우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레시피를 작성해서 샴푸바를 만들어 2분께 선물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한 녀석은 가려움증이 없어져 더 이상 긁지 않는다며 반려인분께서 너무 좋아하시며 레시피를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드렸고 서울대 동물병원을 다니던 반려견은 눈에 띄게 개선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위의 경우에서 보더라도 똑같은 레시피를 가지고도 효과가 있거나 없거나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도 슈나우저에 관해서는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하게 되면 한 번쯤은 꼭 다뤄보고 싶었던 주제였습니다. 저의 경험은 슈나우저 2마리가 다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슈나우저를 키우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많이 따라해 보시고 결과도 좀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레시피를 좀 더 바꿔보고 좀 더 완성된 레시피로 많은 슈나우저와 기타 다른 견종들이 좀 더 편해지는 효과를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앞에 말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주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슈나우저의 유전병 중 하나가 코메도 신드롬입니다.
코메도 신드롬의 증상은 보통 등에 여드름 형태와 고름이 차 있는 범프 형태로 나타납니다. 유전병이기 때문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특별히 없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그때부터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합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첫 번째가 먹을 것을 신경 써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먹을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가 목욕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은 것이 샴푸바와 입욕제, 그리고 좀 더 나아간다면 스킨 스프레이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샴푸바를 소개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입욕제와 스킨 스프레이에 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슈나우자의 피부병이 코메도 신드롬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지루성 피부염에 곰팡이와 세균성이 모두 합쳐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내내 생각했던 것인데 위에 두 가지 경우에서 한 녀석만 효과가 있었던 것은 한 녀석은 코메도 신드롬이었고 또 한 녀석은 지루성 피부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위에 두 가지는 증상이 비슷해서 구분이 쉽지 않을 수도 있으니 그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샴푸바는 따지자면 지루성 피부에 효과적인 샴푸바일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지루성 피부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지성 피부는 피지가 과다 분비되는 경우이고 지루성 피부는 지성 피부에 좀 더 심한 경우로 보실 수 있지만 지성 피부와 차이점은 지루성 피부는 유수분의 밸런스가 맞지 않아 곰팡이가 서식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곰팡이가 서식하게 되면 가려움증을 유발하고 비듬도 생기게 됩니다. 비듬은 피부가 건조할 때도 생기지만 곰팡이균에 의한 증상이기도 합니다. 곰팡이성 질환은 치료기간이 오래 걸리는 질병이고 근본적으로는 과한 피지를 제거해 주는 것과 동시에 피부 환경을 잘 조절하고 유익균이나 미생물이 잘 살 수 있도록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샴푸바는 과한 피지를 제거해 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소개해드릴 입욕제와 스킨 스프레이는 유수분의 밸런스를 맞추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레시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루성 피부에 좋은 샴푸바 재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베이스 오일로 코코넛 오일 200g, 팜 오일 200g, 월계수 오일 140g, 헤이즐넛 오일 40g, 호호바 오일 50g, 동백 오일 60g, 피마자 오일 60g. 두 번째로 수상층, 로즈마리 워터 248g, 세 번째 가성소다 104g, 네 번째 첨가물, 감초 분말 10g입니다. 오늘 만들 샴푸바는 그동안 계속해서 사용했던 에센셜 오일이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만드는 샴푸바는 샴푸바 기본 원료인 베이스 오일의 효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에센셜 오일을 첨가하지 않았고 입욕제와 스킨 스프레이에 블렌딩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건성 피부에 관한 샴푸바를 만들 때에는 첨가물이 조금 많아져도 상관이 없고 지성 피부에 관한 샴푸바를 만들 때에는 가능한 넣지 않는 것이 좋은 듯 합니다. 그럼 각각의 재료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아토피용 샴푸바를 만들 때 설명드렸던 코코넛 오일과 팜 오일입니다. 그때 설명드렸던 것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월계수 오일입니다. 이번 샴푸바의 가장 중요한 재료는 월계수 오일입니다. 월계수 오일은 고가의 오일에 속합니다. 비누를 만들 때 사용하는 월계수 오일은 월계수 열매를 냉압착하여 추출한 오일입니다. 월계수 오일은 지성 피부와 트러블성 피부에 효과적이며 또한 항균성이 높아 여드름이나 모공 속 노폐물 제거, 그리고 피부를 부드럽게 해주고 또한 두피에 적용하였을 때 두피의 혈행을 촉진하여 지루성 두피, 비듬 제거, 탈모 등의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월계수 오일을 써서 샴푸바를 여러 번 만들어 봤는데요. 월계수 오일로 샴푸바를 만드실 때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월계수 오일은 급 트레이스가 나는 오일입니다. 급 트레이스란 저온 숙성 비누를 만드실 때 오일과 가성소다를 넣고 30분 이상 저어주면 트레이스가 일어나는데요. 그런데 월계수 오일을 많이 넣으시면 급 트레이스라고 해서 5분도 되지 않은 시간에 트레이스가 일어납니다. 급 트레이스가 일어나면 비누의 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누화도 잘 일어나지 않아 샴푸바를 만드는 것을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저도 처음에 월계수 오일이 좋다고 생각해서 욕심을 부려 많이 넣었는데요. 급 트레이스로 몇 번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몇 번의 실패 끝에 적당하게 양을 찾은 것이 750g의 베이스 오일 중 140g입니다. 요 양을 넣으셔도 평소보다 트레이스가 조금 빨리 일어날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지난번에 아토피용 샴푸바를 만들 때 코코넛과 팜 오일을 각각 250g, 총 500g을 넣었는데요. 오늘은 각각 200g, 총 400g을 넣었습니다. 그 이유는 월계수 오일이 코코넛과 팜 오일과 비슷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500g과 140g을 넣었을 때에는 세정력이 너무 높아지고 피부가 너무 건조해질 염려가 있어 양을 조절하였습니다. 만약 월계수 오일을 조금 덜 넣고 싶으시다면 코코넛과 팜 오일을 각각 220g, 즉 440g을 넣으시고 월계수 오일을 100g만 넣어주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 헤이즐넛 오일입니다. 헤이즐넛 오일은 피부에 잘 스며들어 모든 피부에 적합하며 지성 피부에 적용 시 효과적인 오일입니다. 헤이즐넛 오일은 모공을 수축, 토너해주고 여드름 피부에 효과적인 오일입니다. 세 번째로 호호바 오일입니다. 호호바 오일은 건선 및 습진 등의 피부 문제 치료에 효과적이고 모공 속의 노폐물을 잘 용해 지성 피부에 적용하면 좋습니다. 또한 항염증에도 효과적이며 모발 영양에도 좋아 헤어 케어에도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베이스 오일 마지막으로 동백 오일과 피마자 오일입니다. 두 개의 오일 역시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자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성층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샴푸바를 만들면서 제가 선택한 워터는 로즈마리 워터입니다. 물론 없으신 분들은 정제수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로즈마리 워터는 모든 피부에 사용하셔도 되지만 특히 지성 피부에 사용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로즈마리 워터는 트러블성 피부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수상층은 오일 총량의 33%를 사용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가성소다는 5% 디스카운트하여 104g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위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CP비누 알아보기 제1편 레시피 작성 요령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첨가물입니다. 제가 이번 샴푸바를 만들면서 선택한 첨가물은 감초 분말입니다. 감초 분말은 한약재에서 빠지지 않는 감초를 분말로 만든 것으로 피부의 트러블을 진정시켜주는 역할이 우수합니다. 또한 피부의 독소와 노폐물 제거, 피지를 조절하여 깨끗하고 건강한 피부를 가꾸는데 효과적인 재료입니다. 이 재료 역시 없으시다면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재료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샴푸바를 만드는 방법은 이 영상에 넣지 않겠습니다. 샴푸바를 만드는 방법은 동일하므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CP비누, 저온 숙성 비누 이야기 제2편 만들어 보기와 아토피용 샴푸바 제2편 만들어 보기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슈나우저용 샴푸바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샴푸바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입욕제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